이번 문제 뭔가 비슷하긴 한데 이전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전 문제에서는 이제 사람 객체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김철수 객체, 김용희 객체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일단 사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김철수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김용희 객체도 만들고 있으니까 김용희 클래스, 김철수 클래스 하나씩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결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자, 이 사람이라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랑 연결하겠다라고 예언해놨는데 얘네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속을 받게 해야 돼요. 뭐야? 그러면 이제 연결까지 가능해지죠. 그러면 이제 김철수에게 배달 음식 주문하다, 김영희에게 배달 음식 주문하다, 각각 어디의 능력인지 알려면 그냥 마우스 올려보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사람 안에 이런 게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람 거여야 되죠.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점,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 이런 것도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문했을 때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다르게 나와요. 일단 전화번호 다르고, 이름 다르고, 음식점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뭐 음식 주문하고 있지만 어쨌든 음식 주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게 있어야죠, 하나. 그러면 이름, 전화번호, 좋아하는 음식점, 음식의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 이렇게. 그리고 음식점은 음식점 타입으로 해놔야 되고, 그러면 음식점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이러면 실행하는데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뭐 매운 거나 음식 이런 거 지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나오고 있죠. 설정 안 해줬는데도 잘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각각 실행했는데 어떤 객체 내부에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만들자마자 설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이용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생성자, 객체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그 안에다가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뭐 이런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전사 객체랑 연결된 A 전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 전사 점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칼로 공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만들자마자 공격 버튼 눌렀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칼이나 칼 같은 거를 뭐 설정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바로 나왔다는 거는 전사격책 만들 때 전사 생성자 안에다가 무기를 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김철수랑 연결된 A 김철수랑 연결된 김철수 객체 내부에 이런 변수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줬다는 뜻이죠. 생성자 실행함으로써. 그러면 김철수라는 생성자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이 생성자는 new 김철수 할 때 실행되겠죠. 객체가 한번 만들어질 때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여기 가져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름에다가 김철수 저장하고 전화번호에다가 철수의 번호를 넣어주고 음식점이 얘는 이제 객체죠? 어디였지? 영화반점? 영화반점 객체. 그 다음에 매운 정도가 안 매운이었나? 매운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짬뽕을 주문해서 그러면 영화반점 객체를 연결해야 되니까 영화반점이 또 필요하겠네요. 영화반점 클래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영희도 똑같이 생성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번호 얘는 이제 국경반점이죠. 똑같이 짬뽕 이렇게. 그러면 국경반점 하나 있어야 돼요.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상속을 안 했으니까 영화반점이 음식점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없죠. 여기서 그러면 질문 생성자 두 개 안에서 변수 안에다가 보통 이제 이 생성자 안에는 없는 변수잖아요, 얘네들. 그러면 변수를 쓸 때 타입을 써야 되는데 왜 안 썼을까요? 안 썼는데도 뭐라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상속받았잖아요, 상속. 사람 안에 이런 변수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출력할 준비는 끝났고 이거를 실행시켰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죠. 여기를 채워야 되죠. 왜냐면 지금 주문하다라는 걸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안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제랑 좀 비슷하게 하자면 좋아하는 음식점에다가 주문이라고 넣을 겁니다. 주문이라는 메소드를 넣을 거예요. 다시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가 먼저였나?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주문은 없죠. 그러면 이 주문이라는 메소드가 생겨야 되는 곳은 음식점이죠. 음식점. 얘는 좀 밑으로 넣을까? 그대로 주문이라는 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식 안쪽에서도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프린트 F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전문제랑 똑같죠. 그 다음에 국경반전으로 바꿔주면 실행했을 때 그러면 문제는 없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생성자를 사용했습니다. 생성자.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뭔가 이제 클래스 내부에 빈칸이 있죠. 어디지? 밑에 있지? 전문제에서도 여기 빈칸이었고 맞죠? 버튼 유지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그 메서드는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같이 협업을 하다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뭔가를 좀 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이 안쪽에다가 비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뭐 했는지 조금 브리핑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런 거 여러 개 해놨다, 비어 있어가지고 해놨다 라고 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다 쓴 코드를 과연 이 유효한 코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없죠. 왜냐면 물려받는 이 자식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쓴 코드를 오버라이딩 하잖아요. 덮어 쓰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 신입이 새로 써놓은 것은 기능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뭐 1 출력하려고 하면은
1이 출력 안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버튼 유지용이라고 했어요. 버튼 유지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현하지 말라고 이거는 구현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다면 상관없겠죠.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협업을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가 헛짓거리 하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한다고 해가지고 뭐 팀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걸 해도 소용없으니까 문법적으로 막아 놓는 게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막아 놓는 거. 이 안쪽을 아예 못 쓰게 막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뭐냐면 앱스트랙트라고 해요. 앱스트랙트. 이 메서드를 이제 추상 메서드로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아까 놓는다고 했죠? 그게 앱스트랙트였고, 그래서 해당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버튼 유지용인 걸. 그거를 뭔지는 알아야겠죠?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추상,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앞에다가 이제 자바를 붙여서 검색하면 나오겠죠. 치면 뭐 말고 추상 클래스 여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에다가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렸고요.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객체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객체. 근데 이제 자동차에는 뭐 속성이 되게 많죠. 최고 속력도 뭐 연료 종류, 뭐 요즘엔 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뭐 많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속성이 뭐 연비, 색상, 뭐 전륜, 후륜, 뭐 이런 거 전부 다 있죠. 또는 무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 객체를 만들 때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넣자니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색깔, 연비, 연료 종류, 최고 속력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는 게 추상화예요. 사람만 봐도 혈액형,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추상화고,
추상화는 앱스트랙션입니다. 앱스트랙션. 이거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의 특징이죠. 불필요한 특징은 숨기고 필요한 것만 골라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앱스트랙트. 자, 앱스트랙트는 추상 메소드를 만드는 추상화인데 이 다른 추상화예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구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게 사람이 제대로 보면은 그래 구현하지 마라 했으니까 안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해놔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현은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하죠. 그래서 이 구현조차 못하게 중괄호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뭐라 하는 이유는 문법에 안 맞아요. missing method body라고 나와 있죠. 또는 declare abstract라고 나와 있는데 이 body가 중괄호예요. 중괄호. 함수의 body, 메서드의 body. 또는 이제 abstract를 선언해라 라는 건데 여기다가 void 앞에 있죠. return type 앞에다가 abstract를 써주게 되면 뭐라고 안 하죠? 대신에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자, 이거 뭐라 하는지 해석해 보세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 안에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있다는 것은 해당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앱스트랙트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클래스 앞에는 앱스트랙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식 안쪽에 있는 이 주문 메서드 얘네들은 이제 구체적이니까 구상 메서드고 여기는 추상적이니까 추상 메서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이 뭐야 여기 구현 안 돼 있네 해놓고 중괄호를 해 놓으면 뭐라고 하죠? 앱스트랙트 메서드는 바디를 가질 수 없다라고 나오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중괄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앱스트랙트 메서드랑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아닌 메서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는 클래스라면 앱스트랙트라고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앱스트랙트를 붙이는 게 더 좋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모든 뭐라고 해야 돼? 어떤 문법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어쩔 땐 좋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무조건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알아서 적절하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 앱스트랙트라는 거 왜 쓸까요? 쓰는 이유. 제약사항을 걸어 놓은 겁니다. 제약사항을 걸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함수 바디 못 쓰게 해놨잖아요.
구현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놓는 문법이 앱스트랙트니까. 구현하면은 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개발자들 간의 의도파악 문제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메서드는 그냥 버튼용이니까 굳이 막 바디 이런 거 쓰지 말고 구현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이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 딱 하나만 써놓으면 여기 안쪽은 구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추상 메서드로 만든 이유예요. 그러면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 얘는 이제 리모컨만 만들 수 있는 클래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상 메서드. 얘는 버튼만 만들 수 있는 메서드. 버튼 전용? 버튼 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버튼으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자면 기능이 없고 버튼 전용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쪽을 구현해봐야 쓸데없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 했죠? 상속받은 자식들 안에 있는 오버라이딩 했던 주문 메서드 지웠죠. 오버라이딩을 안 하려고 해서 지운 겁니다. 받은 대로 쓰겠다고 하면은 모양만 놓고 봤을 때 문제는 뭐예요? 음식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런 추상 메서드가 이 안쪽에 있을 거고 여기 안쪽에도 있겠죠. 그러면 추상 메서드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똑같이 앱스트랙트라고 선언을 해주든가 오버라이딩을 진짜로 하든가 그래야겠죠. 그래서 오르 메시지 한 분 보시면 이거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선 앱스트랙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물려받은 게 함수 바디가 없는 반쪽짜리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필수예요. 아니면 여기를 앱스트랙트 써주든가.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